안녕하세요, 덩컨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 방정식의 고난도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5번 x가 -1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대괄호 x가 된 거는 저희가 익히 아는 가우스 기호죠. 가우스 기호는 가우스 기호 x 이렇게 하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이제 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x 범위가 -1에서 1 사이니까 가우스 기호의 특징에 따라서 우선 x의 범위를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x가 -1에서 0 사이인 경우에, 그러면 이 경우는 가우스 기호 이렇게 x를 취하면 지금 x가 수직선을 한번 보죠. -1에서 0 사이니까 만약에 x가 여기 있는 x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0은 x보다 크게 되고요. 그러니까 x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이것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최대 정수는 -1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위에 x제곱의 가우스 기호도 있으니까 x제곱은 0에서 1 사이가 됩니다. 이 경우에. 자, 그러면 이 경우 마찬가지로 x제곱의 가우스 기호를 취하면 0에서 1 사이니까 1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방정식이 x제곱 빼기 x제곱의 가우스 기호 x, x 더하기 1인데 위에 있는 이 결과를 대입하면 이게 0이 되고요. -1이 되니까 결국 x제곱은 2x 더하기 1이라는 방정식이 되네요. 자, 그럼 이걸 풀면 x제곱 -2x -1은 0 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고요. 자, 그러면 근해 공식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돼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지금 x가 -1에서 0 사이 범위죠.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되는 것은 1 빼기 루트 2만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x가 0에서 1 범위에 있을 때 그때 가우스 기호 x라고 하면 이거는 0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 범위에 있을 때 x제곱을 구하면 마찬가지로 0에서 1 사이이고 x제곱의 가우스 기호 역시 0입니다. 그러면 위에 주어진 방정식은 좌변은 모두 0이 됐네요. 우변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x는 -2분의 1인데 지금 x 범위가 0에서 1 사이라고 했죠. 따라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해는 1 빼기 루트 2만 성립합니다. 자, 다음 고난도 문제 7번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7번,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도록 하는 가장 작은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항상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4분의 d를 계산하면 a 빼기 k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더하기 a 빼기 15가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죠. 이 식을 k에 대해서 좀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 빼기 15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큽니다. 자, 이러면 실수 k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일종의 이것도 부등식인데 k축이라고 한다면 y는 k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 빼기 15라는 2차 함수 2차 함수가 있다면 이게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k축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2차 함수에 대한 2차 함수가 이 k축과 한 점에서 접하거나 또는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이 2차 함수를 0으로 둔 방정식의 판별식이 접한다. 0보다 같거나 또는 위로 떠 있어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다시 한번 4분의 d를 보면 이 k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k에 대한 판별식을 살펴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제곱 4분의 d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소구가 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15가 0보다 작게 되는데 따라서 a가 15보다 같거나 크죠. 자, 이때 가장 작은 실수 a를 구하시오. 가장 작은 실수 a는 바로 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고난도 문제 9번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9번 xy에 대한 2차식이 주어져 있고요.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실수 k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이 2차식인데 이것을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x 빼기 3y k 빼기 1은 0이란 2차 방정식으로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x에 대해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3y 빼기 1 x가 되고 2y제곱 빼기 3y 더하기 k 빼기 1 0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2차 방정식인데 이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이런 식이죠. 만약에 여기서 나온 x의 근이 뭐 알파와 베타로 된다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한다면 이 1차식 역시 인수분해가 바로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알파, 베타가 역시 y에 대한 또 1차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근거그 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따라서 한번 구해보죠.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저기 1차식 xy에 대한 1차식 xy에 대한 1차식이 돼야 되면 사실 이 루트 안이 여기 루트 이만큼 이게 아까 바로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이제 근이 되는데 알파 또는 베타는 이 루트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루트가 존재하면 두 1차식의 곱이 아니죠. 자, 그러려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색칠한 부분이 0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 제곱이 돼야 되는데 그럼 0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x가 중근을 갖게 되죠. 그죠? 중근을 갖게 되면 이런 식으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1차식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어서 루트 안에 이 수는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경우인 이 루트 안에 있는 이게 루트 안에 있는 요만큼이 완전 제곱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루트를 빠져나오고 이 부분은 y에 대한 1차식
y의 1차식 형태가 되고, 따라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래야지 x, y에 대한 두 1차식으로 결국 이 2차식 인수분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 제곱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9y 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8y 제곱 더하기 12y 빼기 4의 k 빼기 1이 완전 제곱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걸 2차 방정식으로 뒀을 때 판별식이 0이란 얘기죠. 완전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좀 정리하면 y제곱 6y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4의 1이 있으니까 5. 이게 바로 판별식이 0이 되어야지 완전 제곱 형태가 되는 거죠. 자, 판별식을 하면 여기 반의 제곱이니까 9, 이게 AC 더하기 4K 빼기 5는 0이 되어야 됩니다. 즉 4K 더하기 4는 0이 되어야 되고요.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네요. 즉 K가 마이너스 1이어야지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이 완전 제곱이 되고, 따라서 이 전체 요만큼의 식이 y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알파나 베타이고, 알파도 y에 대한 1차식, 베타도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결국 x 빼기 알파도 xy에 대한 1차식, x 빼기 베타도 xy에 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고난도 문제 15번에 대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알파 베타를 할 때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라는 함수를 알파의 n제곱 빼기 베타의 n제곱이라고 정의를 했네요. 그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 것을 일단 관찰을 좀 해보면, 우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의 10이라는 것은 x의 10제곱 베타의 10제곱이고 f의 9라는 것은 알파의 9제곱 빼기 베타의 9제곱, 8이라는 것은 이런 식이죠. 근데 이것을 인수분해 공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힘든 길을 가게 되니까 우선 어떤 규칙을 좀 찾아볼 텐데요. 이렇게 해보죠. fn이라는 것은 알파 n제곱 빼기 베타 n제곱인데, 여기에 양변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니까 이것은 4의 fn이겠네요. 그러면 알파의 n 더하기 1제곱, 그 다음에 빼기 알파의 n제곱 베타 빼기 알파 베타 n제곱 빼기 베타 n 더하기 1제곱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의 n제곱 더하기 1과 베타의 n제곱 더하기 1 뺀 것은 사실은 이 fn의 정의에 따라서 fn 더하기 1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빼기 알파 베타로 한다면 여기가 플러스네요. 자, 그러면 플러스니까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의 n 빼기 1제곱 빼기 베타의 n 빼기 1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f의 n 빼기 1이라는 함수죠. 그러면 이 규칙성을 좀 살펴보면 4배의 fn은 우변에 fn 더하기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fn 빼기 1입니다. 자, 그럼 이때 n이 9. 자, 4f9
F 10 빼기 2F 8이 됐네요. 자, 양변에 F 9를 나누면 F 10 빼기 2F 8,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식이 바로 4가 되었네요. 좀 이게 이런 규칙성을 만들기 쉽지 않지만 이런 문제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면 좀 비슷하게 다르게 응용된 문제들도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고난도 문제 17번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다음 조건을 나 조건을 만족할 때 a 더하기 2b 더하기 3c를 구하여라. 우선 가 조건 한번 볼게요. a와 b와 c는 한 자리 자연수이다. 그리고 위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는 이렇고 베타는 이렇다. 자, 우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두근의 합은 a분의 b가 될 거고 두근의 곱은 a분의 3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 조건에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느 범위에 있냐면 6에서 8범위에 있네요. 그리고 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두 분이 다 양수근이니까 5에서 2, 6, 12범위 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분의 b이므로 b는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a가 한 자리 자연수 양수이니까 이 부등식에 전부 다 a를 곱해도 부등 방향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 a, b, c 다 한 자리 자연수인데 b도 한 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a가 결국은 1밖에 안 되겠죠. a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b는 두 자리 자연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a는 1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b는 6에서 8 사이이고, 즉 b는 7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ABC가 한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걸 한번 사용해 보면 a 곱하기 b는 a분의 3c고 이게 12, 5 사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a가 1이니까 5, 3c, 12 이렇게 되고 c는 3분의 5에서 4네요. 그럼 c도 한 자리 자연수니까 c가 될 수 있는 거는 2와 3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c가 2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앞에서 c가 2이고 a는 1이고 b는 7이죠. 자, 이 경우 한번 살펴보면 이 원래 주어진 방정식이 이렇게 되죠. x제곱 b가 7이니까 x, 3c니까 6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됩니다. 주어진 이 방정식이. 자, 이것을 풀어보면 6, 1 빼기 2 돼서 x 빼기 1, x 빼기 6은 0이라는 고 인수분해되고 x는 1, 6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근이 알파고 한근이 베타인데 지금 알파 베타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베타는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데 지금 알파 베타가 이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틀렸죠. 그래서 C는 2가 될 수 없고요. 그럼 C가 3이고 이렇게 된 경우 만족하는지 한번 보죠. 원래 주어진 방정식이 x제곱 빼기 7x 9는 0 이렇게 되죠. 주어진 방정식이. 그럼 x가 인수분해가 힘드니까 근해 공식에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7, 7, 49 4ac니까 49, 36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3이네요. 자, 그럼 하나는 2분의 7 빼기 루트 13이고 2분의 7 더하기 루트 13인데, 자, 여기서 루트 13이 3과 4 사이죠. 3과 4 사이니까 지금 7 빼기 루트 13을 하면 여기 이 부분, 예, 분자는 3. 얼마가 되고 이것은 대략 2로 나눴으니까 대략 1.1과 2 사이 1. 얼마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알파로서 범위 만족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루트 13이 3. 얼마니까 이 분자는 7 더하기 3. 얼마 10을 좀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2를 나눴으니까 5. 얼마가 대략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베타가 5에서 6 사이 이 범위를 만족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모두 만족하는 것은 A가 1, B가 7, C가 3입니다. 그러므로 A 더하기 2B 더하기 3C를 구하면 A는 1, 2B는 14, 3C는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4가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고난도 문제 23번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정수 PQ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우선 판별식을 쓰면 P제곱 마이너스 4Q가 되겠네요. 두 허근이니까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0보다 작으려면 우선 P제곱은 0보다 작거나 크기 때문에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려면 Q는 양수여야지 전체가 음수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맞네요. 다음으로 니은 말고 디귿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근의 곱이 1이다 라고 하면 이 근각계설 강도에 따라서 두근의 곱을 하면 Q네요. 그게 바로 1이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Q가 1이니까 이 1번 판별식을 한번 보면 P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네요. 그러면 P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고, 즉 여기서 PQ가 정수이니까 P는 마이너스 1, 0, 1 세 정수가 됩니다. 그러면 P 더하기 Q는 Q가 1이니까 0 또는 1 또는 2가 되겠네요. 자, P 더하기 Q가 1이다? 아닙니다. 니은은 됐고요. 디귿은 됐고요. 이렇게 기억. 이번에 마지막으로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Z1이 EZ2일 때 만족하는 PQ가 존재한다? PQ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Z1을 알파가 아니라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로 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그러면 다른 근은 반드시 켤리복소수여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조건에 따라서 Z1이 2배의 Z2죠. 그러면 2A-2BI가 되는데, 자, 그러면 한 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를 하면, 자, A 빼기 3BI는 0이 되고, 여기서 AB는 실수이기 때문에 A는 0이고 B는 0일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이 무슨 말인가요? Z1은 0이라는 허근이 아니라 실근이고 Z2 역시 0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는 이 말에 위배되게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만족하는 그런 PQ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고난도 문제 24번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한근을 알파라고 할 때 그 z라는 것을 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빼기 1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z와 z 켤레를 곱해서 그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한근이 알파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방정식을 보아하니 판별식을 보아하니 b제곱 마이너스 4ac 8 그래서 두 허근을 가집니다. 두 허근을 가지면 한근이 알파면 나머지 한근은 반드시 켤레를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와 알파바 이 켤레가 두 근이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이것은 1이고 두 근을 곱하면 2가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z와 z바를 곱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z는 이렇게 되고 z바는 이것의 전체 켤레입니다. 자, 그럼 복소수의 켤레 성질에 따라서 이것은 분자 분모 각각의 켤레로 취할 수 있고, 자, 이것은 또 알파의 켤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한번 곱해보면 알파와 알파바 알파 더하기 알파바 더하기 1이 되고, 분자는 알파 알파바 빼기 알파 더하기 알파바 이렇게 되고 더하기 1이 됩니다. 즉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구한 것을 대입하면 2 빼기 1 더하기 1 되고, 여기는 2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됩니다. 즉 4분의 2가 되어서 답은 2분의 1이 되겠네요.